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도 화창하고요, 약초군이 큰 산에 중턱쯤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식물들이 약초군을 반기해 줄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고각나무입니다. 고각나무에 새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 원대가 잘려버려서 새로 이렇게 순을 뽑아 올린 건데요, 고각나무의 순도 이렇게 꺾어서 데쳐서 나물로 먹습니다. 이 고각나무의 새순을 데칠 때 오이향이 난다고 해서 오이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각나무의 새순입니다. 줄기하고 잎에 부드러운 솜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나물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또 둘러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토종 아스파라거스, 천문동 아니고요, 강원도 쪽에서는 천문동이 자생하지 않습니다. 남부지방에 가야만 자생하고요, 이 강원도 지방에서 보이는 것은 다 빗자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빗자루가 처음에 새순이 올라올 때는 아스파라거스하고 거의 똑같이 올라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대를 꺾어서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 비해서는 약간의 쓴맛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둘러볼까요? 자, 옆에는 산나물로 요즘 한참 인기가 좋은 영화자입니다. 영화자를 꺾으면 하얀 진이 나오죠. 잡내가 전혀 없는 단나물 중에 하나고요, 생채로 바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맛을 한번 볼까요? 약간의 나물 향만 나고요, 오랫동안 씹으면 단맛이 나는 아주 맛있는 나물입니다. 요즘 인기가 아주 좋죠. 염아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강원도 사람들은 산미나리 싹이라 그러죠. 지역에 따라서는 메나지 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산메나지 싹. 자, 또 가볼까요? 여기는 나비나물. 나비나물도 이렇게 연한 순을 꺾어서 나물로 먹습니다. 나비나물도 보고요, 또 어떤 식물이 있는지 볼까요? 이거는 의아리에 싹대가 올라온 모습인데요, 이 의아리 때도 나물로 아주 좋은 나물입니다. 데쳐가지고 묵나물로 먹습니다. 이것은 밀나물인데, 밀나물의 대를 벌써 누군가가 채취해 갔습니다. 아주 맛있는 나물이죠. 이것은 선밀나물. 선밀나물은 잎에 자주색 반점이 있죠. 벌레들이 갉아 먹어버렸지만 잎에 자세히 보시면 자주색 반점이 있습니다. 이건 선밀나물. 조금 전에 대를 누군가 꺾어가 버린 것은 밀나물입니다. 그 밀나물은 아주 길게 쭉 뽑아 올리죠. 선밀나물은 말 그대로 덩굴성이 아니고요, 서서 자라기 때문에 선밀나물입니다. 선밀나물도 역시 새순은 나물로 먹습니다. 여기는 박쥐나무입니다. 박쥐나무. 잎이 박쥐처럼 생겼다 해서 박쥐나무인데요, 이 박쥐나무의 잎도 연할 때는 뜯어가지고 생채로 쌈을 싸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단 연할 때만 나물로 먹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완전히 자라버리면 마취 성분이 있어서 나물로는 먹지 못합니다. 데쳐서 말려두었다가 묵나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쌀이대입니다. 쌀이대. 광대쌀이의 새순입니다. 광대쌀이의 새순은 한 뼘 이상 이렇게 연합니다. 이걸 뜯어서 데쳐가지고 장아찌를 해 먹을 수도 있고요, 말려두었다가 묵나물로도 먹을 수가 있는데요, 아주 맛있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등골나물도 보입니다. 등골나물도 나물로 먹을 수가 있는데요, 자, 등골나물의 특징이요, 자, 이 대를 보시면 대에 자주색 반점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쉽게 구별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 식물은 등골나물입니다. 자, 이쪽에는 지금 미나리냉이도 하얀 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미나리냉이의 꽃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미나리냉이의 꽃입니다. 자, 여기는 연삼이죠. 바디나물. 바디나물의 뿌리를 연삼이라고 그래서 당뇨에 쓰는 약재입니다. 물론 연한 수는 나물로도 먹고요. 자, 여기는 앵초 군락지입니다. 대군락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요 저 위에까지 앵초가 밭입니다. 앵초꽃이 거의 다 져버리고 여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자, 앵초꽃 감상하고요. 야생화로 아주 예쁘죠. 앵초가. 앵초 군락지입니다. 자, 앵초 군락지를 지나쳐서 또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앞에 무성하게 보이는 이 식물은 뭘까요? 자, 여기도 있는데요. 자, 볼까요? 자, 한 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잎이 넓은 잎이 거의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잎이 3개씩 달려 있습니다. 삼지구엽초 아니고요. 자, 이 식물은 잎이 3개라 해서 삼엽승마입니다. 새수는 반들반들하게 광이 나고요. 자, 이 삼엽승마 밑에는 작은 유생도 있고 옆에는 고깔 제비꽃도 이렇게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삼엽승마의 그늘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고깔 제비꽃입니다. 잎의 아래쪽이죠. 여기가 아래쪽입니다. 잎의 아래쪽에 고깔처럼 잎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는 특징이 있죠. 이건 고깔 제비꽃입니다. 꽃은 이미 졌고요. 아주 큰 잎을 가졌습니다. 모양새가 아주 듬직하게 생겼죠. 자, 가지가 전부 이렇게 3갈래로 갈라져서 잎이 3개씩 이렇게 달렸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생겨가지고 큼직한 식물이죠. 이 식물의 이름이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삼엽승마입니다. 승마라고 부르는 식물이 아주 여러 종이 있는데요. 울릉도에서 고기나물이라고 불리면서요, 삼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산나물로 재배하는 뭉게승마가 있고요. 이 삼엽승마는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데 뭉게승마는 장미과에 속하는 것으로 과가 다릅니다. 그리고 승마 중에서 키가 가장 큰 눈빛 승마도 있고요. 깊은 산에서 8, 9월 달쯤에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 하얀 꽃이 핀 모습을 보면 왜 눈빛 승마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약초꾼이 그 사진 자료를 한번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꽃이 마치 그 눈의 결정체처럼 흐드러지게 피죠. 그래서 눈빛 승마라고 부르고요. 키가 가장 큰 거의 사람 키만한 높이로 이렇게 꽃이 달리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황새승마, 개승마, 왕승마, 큰승마, 산촛대승마, 촛대승마, 나물승마, 일본을 의미하는 외자가 붙은 외승마 등 모두 한 10여 종이 우리 국내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을 통칭해 가지고 승마라고 부르고요. 모두 그 같은 용도로 약으로 쓰는데요. 승마라는 약명은 약성이 상승하는 효능이 있고, 잎을 자세히 보면 잎의 재질이 그 삼배를 짜는 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승마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 승마 종류들은 대부분 이 산속에 그늘진 곳, 그늘이 진 곳에 주로 자생을 하고요. 이 승마를 약으로 쓸 때는 봄이나 가을에 뿌리를 캐가지고 잔뿌리를 제거하고 얇게 썰어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약으로 씁니다. 약명으로는 승마라고 부르고요. 약재로서의 성질은 서늘하고 맛은 달고 맵고 약간 쓰고
독성은 없습니다. 귀경은 위장, 폐, 비장에 주로 작용하고요. 이제 승마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중약대사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양기를 높이고 오한, 발열, 두통을 낫게 하고 홍역이 걸려서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하지 못할 때 그 발진을 돕고 해독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승마는 열을 내리고 해독하고 땀을 잘 나오게 하고요, 양기를 끌어올리고 함께 처방하는 다른 약재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효능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입안이 헐었을 때나 몸속에 노폐물이나 땀을 몸 밖으로 이렇게 배출하지 못해 가지고 피부에 열이 나면서 붉은 반점이 생기기도 할 때에도 쓰이고요. 과도한 그 성생활로 신장이 이렇게 약해지고 허약해지고 자제력도 떨어지고 이 화가 위로 치밀어 오를 때에도 쓰이고요. 감기로 인한 발열이나 두통에도 쓰이고요. 여성분들의 자궁 탈수나 인후통이나 치통, 그리고 항문이 빠져나오는 그 탈환 같은 데에도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항암작용도 있고요, 혈압을 낮추는 혈압 강화 작용도 있고, 자궁을 수축시키는 자궁 수축 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자궁 흥분 작용도 있고, 그리고 균을 억제하는 억균 작용 등 아주 다양한 효능을 지닌 약재이기도 합니다. 이 승마를 내복 시에는 건조품을 기준으로 하루 5 내지 10g을 500cc의 물로 달여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뉘어서 마시고요, 외용할 때는 가루 내어 가지고 물이나 기초제에 개어서 바르고요, 구내염이나 치통에는 승마를 진하게 달여 가지고 달인 물로 입을 자주 헹궈주는, 요즘으로 치면 가글이죠. 가글을 자주 하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궁 수축 작용도 있고 자궁을 흥분시키는 작용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임산부는 절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 음수, 과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오늘은 시원하게 생긴 큼직한 삼엽 승마를 보면서 승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